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디커플링을 넘어서 이젠 티베트 독립을 위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이 중국을 향한 인권 문제 제기의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 의원 등이 티베트인의 권리와 자치권 그리고 존엄 보호가 미국의 티베트 정책에서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즈라제아 국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이들 의원들이 이 우즈라제아 국무부 차관을 콕 찍어서 이런 서한을 전달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티베트 문제 관련 특별 조정관 지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서한에는 상원의 여야 의원 100명 가운데서 38명이 서명을 했고 하원에서도 민주당 짐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주도로 서명 작업이 이루어져서 미 행정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한에 이어서 미국의 근래 대통령 5명 중에서 4명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초청하거나 그가 머무는 인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러면서 미 행정부를 향해서 티베트 망명 정부와의 관계 강화 그리고 티베트에서의 종교의 자유 지지와 또 정치범 옹호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 증진을 위한 정치적 노력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또 중국이 티베트에 의미 있는 자치권을 부여할 의무를 재확인할 것과 함께 네팔 내 티베트 난민이 직면한 장애물 해결 그리고 티베트 언어와 문화의 보존, 티베트 정책에서 다자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른 이어서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서 1951년 시장 그러니까 티베트 평화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라는 조약을 맺고 티베트를 병합한 후에 이 티베트는 중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토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티베트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억압적 통치가 티베트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1959년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를 진압했고 또 1965년에는 이 지역을 시장 자치구로 편입을 했습니다. 티베트와 스촨 서부 등 이 티베트족 거주 지역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티베트 불교 승려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식 통제에 반대하는 분신 사건이 이어졌고 지금도 적지 않은 티베트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1959년 티베트를 탈출했던 달라이 라마를 따르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올해 86살인 14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관련된 의제 중 하나로 티베트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백악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보낸 이 서신 내용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이렇게 티베트 분리 독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는 것과 함께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또 강화하고 있어서 이 역시 미중 간 충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장 지역 인권 유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드론업체 DJI 등 이 8개 중국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은 또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기업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업체인 DJI는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70%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업체입니다만은 문제는 이 DJI 드론을 통해서 중국의 신장 지역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가한 바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DJI 외에도 중국의 슈퍼컴퓨터 선두주자인 중커스광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 회사인 매그비 등 중국의 주요 기업들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미국 상무부가 24개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들 기업들이 신장 지역 인권 탄압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이들 기업들을 제재하게 되면 사실상 반도체나 슈퍼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AI 같은 이런 중국의 차세대 산업 분야 기업 상당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0일에도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업체인 센스타임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죠. 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4일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2014년에서 2020년 작성한 기밀 문서인데요. 파워포인트 마케팅 자료 100여 건을 확보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도를 한 건데요. 분석해 보니까 중국 당국이 자국민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화웨이가 광범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가안보와 방어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이 화웨이가 위구르족 인권 탄압 연루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AI 업체하고 함께 전화 음성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음성 지문, 그러니까 보이스 프린트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국가안보라는 용어는 정치적 반대자, 종교 및 집회, 홍콩과 대만 정책, 소수민족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면인식 기능이 신장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파워포인트 자료에서는 공공의 위협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요주의 인물인 경우 차량 번호판, 안면인식 추적 기술, 그리고 경찰 정보 등을 통합해서 스마트 감시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게 뭐냐? 외신들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파워포인트의 청중이 감시 작업을 진행하는 정부 기관 소속 관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뿐 아니라 감옥이라든지 구류시설 등에 가둔 사람들에게 교화 및 재교육, 노동 등을 수행시키려고 만든 특별 시스템인데요. 이른바 스마트 감옥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놓은 자료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기소 없이 구류해서 고문 및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화웨이가 이런 인권 탄압의 기술적 토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2014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각 자료 하단에는 화웨이 상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정치 사찰 및 인권 탄압 과정에 긴밀히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고요.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 명목으로 내부 정적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데 활용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파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일에 자국 통신기업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그 미 행정부의 그동안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화웨이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 연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이 화웨이 퇴출 움직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에 대한 압박까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UAE하고 이 F-35 전투기 판매 협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F-35 전투기 50대와 무인기 등을 2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7조 2,573억 원 정도에 팔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UAE에다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철거하지 않는 한 전투기 판매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압박을 받은 UAE가 미국 측이 협상 중단을 통보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CNN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망을 통해서 F-35 등의 미국 무기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미국이 UAE의 화웨이 퇴출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부담을 느낀 UAE가 한 발 뺀 것이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편 미국 하원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유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를 위해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그동안 일부 이견을 표출했던 상원을 바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젠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시행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신장 유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중국은 말입니다. 요즘 미국의 강력한 제재 압박 움직임에 대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중국 당국은 미국 의회의 유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통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 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미 의회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미국 일부 정치는 반복적으로 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정치 조작과 경제적 횡포를 부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시도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중국 내 이미지와 신뢰만 실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쉬구이샹 신장자치구 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은 13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의 원인이 된 신장 유구르 자치군의 유구르족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인종말살 주장에 대해서 정당한 대테러 대응에 대한 악의적 꼬리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서방의 제재가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유엔의 현장 조사에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 측이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실제로는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계 무역기구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경제무역 질서와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국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10일 게재한 연방 광보를 통해서 내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 반영할 중국과 북한의 강제 노역 현황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반발하면 할수록 중국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지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류 공동의 이슈인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의 패권 장악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고리로 한 대중국 압박은 어차피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세적 입장인 중국의 궤변과 억지 주장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면서 세계인들의 반중 정서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